정말 강력한 음이 나오죠. 보통 이제 임팩트, 그죠? 음의 스피드거든요. 주저함이 없죠. 어떤 그 저역 스네어 드럼의 그 굉장히 팽팽한 텐션까지 자, 그럼 이제 2부 하이파이 클럽에서 이 볼더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볼더는 글쎄요, 뭐 미국을 대표하는 파워 앰프라 할 수도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또 하이엔드 맨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1983년 제프 넬슨입니다. 제프 넬슨이 콜로라도 볼도에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이 사람도 독학으로 전자공학 기술을 배웠대요. 그래서 뭐 윌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녹음 스튜디오도 운영을 했고 믹싱 보드를 자체 제작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퍼시픽 레코더스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테이프, 그 당시 이제 80년대는 테이프 머신이잖아요. 테이프 카트리지 머신을 제작을 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198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볼도란 브랜드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500 시리즈라는 파워 앰프를 출시를 해서 레코딩 스튜디오나 프로 쪽에 꽤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갖고 500 시리즈가 나중에는 500AE 모델로 발전을 하는데 AE가 뭐의 약자냐? 오디오 파일 에디션. 그래서 원래 프로 쪽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더 하면은 이제 그 유명한 990 디스크리트 게인 스테이지 얘기는 꼭 해야죠. 모든 볼더 앰프에 들어갔던. 볼더에 대한 기억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를 하다가 97년도에 한국 들어갔고 90년대 말에 용산에 가면 그 에어로플러스라고 지금도 있죠. 거기 먼저 하시던 분. 거기 가면 이 볼더 2000 시리즈. 사실 지금은 볼더 2000 시리즈 해보면 그 앰프를 보고 와 크다. 요새는 워낙 대형 파워 앰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만 해더라도 그렇게 큰 파워 앰프가 없었거든요. 앞에도 앞이지만 길이도 굉장히 길고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워 앰프와 프리앰프와 막 두 덩어리짜리 DAC.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뭐 마크 레빈슨 크렐이 있던 시절에 뭔가 이렇게 좀 독보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거함급의 앰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때 용산에 가서 에어로플러스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2000 시리즈가 이제 1995년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0 프리, 2020 DA 컨버터, 2050 모노블록 파워 앰프, 2060 스테레오 파워 앰프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그때 크기도 크기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 가격 상승의 시작이 볼더라고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던. 그래서 1995년에 2000 시리즈가 나오면서 볼더도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만들어진 오디오 제조사들이 굉장히 경기가 좋았었던 그 시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8년도에 공장을 확장을 하고 이제 자체 CNC 머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이제 하이엔드 제조사 MSB도 그렇고 뭐 비투스도 그렇고 이제 자체 이렇게 CNC 머신으로 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외주를 준다 그러면 이 정도 퀄리티 뽑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자체 CNC 머신을 해서 다 자체 생산을 하는 그런 걸 가져서 99년도에 이제 1000 시리즈가 나오고 2005년도에 800 시리즈가 나옵니다. 800 시리즈가 예전에도 나왔어요.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865 인티앰퍼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약간 사각 모동으로 된 거. 그 865가 요번에 2019년도에 866 전면 칼라 디스플레이 얹은
866 인티앰프로 이제 스트리머 인티앰프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인가 2008 포노 앰프가 나오는데 볼더가 또 포노 앰프도 꽤 유명합니다. 포노 앰프들 되게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앰프하고 디지털 소스 기기하고 포노 앰프까지 굉장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볼더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1년도에 어마어마한 거함급 3000 시리즈가 나오죠. 3050 모노블록 파워 앰프 막 다각형 구조로 된 거. 자체 CNC 머신이 있으니까 그런 디자인과 그런 제품의 출시가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깎아보고 저렇게도 깎아보고 하면서 3050이란 정말 초대형 파워 앰프도 나오고,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유명한 2000 시리즈가 이제 2100 시리즈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그 디스크리트 게인 스테이지도 990이었던 게 이제 993S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리고 2017년도에 1000 시리즈가 110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작년이죠. 23년도에 이 861 파워 앰프하고 812 DAC 프리 헤드폰 앰프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즈는 이제 3000 시리즈 있고 2100 시리즈가 있고 1100, 800, 500 시리즈가 있습니다. 500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노 앰프 하나밖에 없고, 800 시리즈는 866 인티앰프하고 812 DAC, 861 파워 앰프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어떤 분이 버즈를 신청을 해주셔갖고 재밌을 것 같아서 도미니크 필세임의 버즈.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 직업이 귀로 들린 소리를 단어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역이 이 강력한 어떤 에너지감도 대단하고, 그 진짜 한 올 한 올 다 드러나는 듯한 저역의 어떤 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다 표현이 되면서 중고역도 진짜 티끌 하나 없이 이 맑은 이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버즈니까 중간중간 막 새 날아가는 효과음도 넣었지만 그 효과음이 정말로 리얼하게, 어차피 디지털 녹음이고 음악 자체도 약간 디지털리하는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한 거니까 여기서 뭐 아날로그적인 자연스러운 얘기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이 음악에서는 약간 차가웠죠. 왜? 음악 자체가 약간 차가운 음악이니까 그 차가움을, 아까 그 모차르트 바르톨리에서는 정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음상과 따뜻한 표현을 했다면 갑자기 온도를 확 낮춰갖고 아주 시원하게 냉방된 느낌의 이런 차가움까지 만들어내는, 지금 오늘 이 매칭에서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다채로운 음색, 다채로운 모습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861 저 파워앰프부터 갈까요? 밑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히트싱크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술품처럼. 봤더니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히트싱크 디자인은 이제 866하고 똑같이 생겼죠. 크기만 작아졌죠. 그래서 이게 앰프가 8옴에서 50와트, 4옴에서 90와트예요. 선형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볼더 이제 뭐 2000 시리즈, 3000 시리즈는 당연히 2배씩 올라가지만 이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8옴에서 50와트짜리, 4옴에서 90와트짜리가 이 더 와트 퍼필 이렇게 진짜 조져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죠? 이렇게 구동을 시킨다고? 계속 의문이 들 정도로 덩치는 작지만, 그래서 만약에 나 이 파워앰프는 내 스피커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뭐 하실 분도 있겠죠. 진짜로 깨끗한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 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클래스 A, 당연히 AB 클래스겠죠. 그래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푸시풀로 구동을 하고, 피크 출력이 8옴에서 75와트, 4옴에서 110와트, 2옴에서 200와트. 일단 2옴 때까지 버틴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큰 음량으로 2.87옴까지 떨어지는 이 스피커를 그렇게 계속 드라이빙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서 보호회로가 작동했거나 뭔가 사단이 났겠죠. 근데 오늘 지금 벌써 2시간 가까이 계속 뭐 음악을 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역시 볼더스럽게 굉장히 안정적인 설계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볼더 아니랄까봐 입력은 XLR밖에 없습니다. 그 스피커 케이블은 스페이드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아까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막 스피커 케이블 바꿔보려고 바나나도 갖고 오고 했더니 바나나 연결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스펙 중에 이제 인상적인 건 제가 늘 강조하는 주파수 대역 부분이요. 0.015Hz에서 15만 Hz래요. 굉장히 광대역이에요. 마이너스 3dB에서.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저 작은 체구에 볼더에 85년이니까 거의 40년, 그죠? 볼더의 40년의 모든 노하우가, 기술력이 총집약이 돼서 나온 것이구나. 새삼 다시 보게 되는 엄청난, 작지만 진짜 괴력의 힘을 가진 그런 파워앰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데스크탑용으로 간단하게 써도 될 디자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해보니 어마무시한 볼더의 어떤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사운드를 오늘 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음악을 꼭 틀고 싶긴 했었는데 타이밍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악은 진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이죠.
그렇죠. 한숨이 나오죠. 음악이 끝나고 드디어 긴장의 끈이 놓여지니까. 이게 저거죠. 셰필드 랩. 여기 지금 보면 더 셰필드 드럼 레코드에서 이제 요 자켓이거든요. 이게 타이틀에 있는데 정말 강력한 음이 나오죠. 보통 이제 임팩트, 그죠? 음의 스피드거든요. 주저함이 없죠. 어떤 그 저역 스네어 드럼의 그 굉장히 팽팽한 텐션까지 이 음악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 50와트 출력을 가진 파워 앰프가 오히려 이렇게 기민한 사운드를 만드는 데는 저 저출력이 더 일조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윌슨 스피커와 볼더 앰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다 생각해서 이 음악을 틀어봤는데 진짜 시스템 규모나 가격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하이 텐션으로 이렇게 재생되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드럼이 약간 풍선 터지듯이 킥드럼 소리가 펑펑 거린다든가 스네어 드럼에 약간 그 텐션이 좀 빠진다든가 이게 드럼 소리인지 막대기 소리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를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든가 그랬는데 막 일렉 베이스의 어떤 그 텐션도 좋지만 이 드럼 대단한 음악이 또 재생이 됐습니다. 자, 이 위에 게 이제 812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겸 DAC 겸 프리앰프 겸 헤드폰 앰프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이 앞에 이거 뚜껑도 떨어집니다. 이거 여기 이제 로키 산맥 산 모양이 딱 그려져 있고 헤드폰 단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펜타콘 3.5mm, 6.3mm, XLR까지 해서 4개의 헤드폰 단자로 완벽한 헤드폰 앰프까지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헤드파이 즐기시는 분은 거의 뭐 굉장히 수준급의 헤드폰 앰프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고 저 헤드폰 단자 보호 측면도 있겠지만 디자인적인에서 이렇게 딱 자석으로 딱 붙게 이렇게 그 옆에 이제 LED 등이 쭉 있죠. 저 입력 표시등입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선택이 돼요. 지금 그래서 저 스트리머랑 코엑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엑스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디지털 입력을 받은 거서 얘가 DAC하고 프리앰프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버튼이 4개 있는데 저 입력 선택 그리고 헤드폰 앰프 출력을 할 건지 프리아웃을 할 건지 그리고 뮤트 스위치 그 옆에가 이제 스탠바이 스위치 4개가 있고 볼륨이 있습니다. 저 볼륨이 R2R 어테뉴에이터 설계의 볼륨 너브로 100dB 레인지를 1dB씩 조절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여기 이제 볼륨 레벨 메터거든요. 후면에 가면 이제 디지털 입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개의 USB-A가 있고 USB-A에다가는 이제 외장 하드라든가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꼽을 수 있고요. 이더넷 단자 당연히 있고 USB-B, USB DAC를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옵티컬이 2개, 동축이 1개 이렇게 디지털 입력이 있고 아날로그 입력도 있습니다. XLR로 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도 XLR 1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CA는 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DAC부도 사실 이거 써도 돼요. 룬레디 인증도 받았고 그러니까 좀 나그라 스트리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 나왔으니까 또 오늘 선보여 드리는 거고 룬레디 인증받은 네트워크 플레이도 되고 당연히 뭐 UPnP, DLNA 되고요. 에어플레이, 뭐 블루투스 현존하는 디지털 포맷은 다 지원을 하고요. DAC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그 AD1955A라는 델타 시그마 방식을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PCM이 32비트 384kHz, DSD는 128까지. 그러니까 DAC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는 그런 프리앰프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역시 이제 주파수 대역. 얘도 굉장히 광대역이에요. 0.02Hz에서 25만 Hz랍니다. 마이너스 3dB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잖아요. 앰프가 스피커를 구동을 할 때 정말 트랜스포머 크기로 전류의 세기로 구동하는 스타일이 있고 앰프의 스피드로 구동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패스 같은 앰프는 트랜스포머 용량, 전류의 힘으로 스피커를 구동하는 거고 대표적인 뭐 스펙트랄이라든가 오늘 그리고 이 앰프도 이 안에 뭐 거대한 리니어 전원부가 들어갔다는데 저 조그만 체구에 뭐 커봤자 얼마나 큰 놈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지금 더 와트퍼피를
굉장히 잘 드라이빙 하는 거는 이 앰프가 갖고 있는 스피드로 이 스피커를 구동하는 거로 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너무 그런 음악만 들리는 것 같아서 클래식 이런 음악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2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되게 멋있죠. 이런 교향곡에서도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그냥 오디오 파일용 음악이 아니고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소화하냐 그러면 뭐 음악 전개 자체도 굉장히 멋있고 데뷔 자체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연주인데 연주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아니라 베를리너 필하모니카라는 또 독일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휘자가 키릴 페트렌코라고 이 지휘자도 젊은 지휘자예요. 1972년생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지휘자죠. 그냥 이 시스템은 스피드 하나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죠? 뭐 이 클래식 음악 지금 이 교향곡 자체가 막 오디오 파일용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녹음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윌슨하고 볼도 조합을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현 파트가 좀 날카로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그렇지도 않고 스피드와 공간감 그냥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음을 내어주지 않았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나그라. 되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글쎄요. 너무 작지 않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스 하나입니다. 나그라 스트리머입니다. 올 5월 달에 첫 공개된 미네노디오쇼에서 저도 처음 봤고. 근데 30년 전 세계 최고의 고해상도 디지털 레코더인 나그라 D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성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그라가 30년 전에 세계 최초의 고해상도 디지털 레코더를 출시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그라 7과 동일 크기의 셰시랍니다. 저도 너무 사고 싶어하는 이렇게 생긴 레코더거든요. 되게 조그만 레코더인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나그라가 원래 리테이프로 유명하고 디지털 쪽도 이 나그라 7이 꽤 유명한 포맷은 2496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유튜브에도 누가 녹음해서 올리는 거 있으면 정말 소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도 그냥 스펙은 스펙일 뿐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그래서
그럼 나그라 세븐이 그냥 요만한 거네. 저거보다 높아갖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나 있고 언젠가는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 저렇게 조그맣지만 될 건 다 됩니다. 타이달 커넥트, 지금 타이달 커넥트로 틀고 있고요. 스포티파이 커넥트도 되고, 쿠브즈는 이제 M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룬레디가 되는데 아직 인증 중이라고 떠요. 그래서 7월 달 정도에 이제 룬레디도 되고, 에어플레이 2 되고, UPnP, DLNA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N링크라고 그래서 나그라 DAC 전용 또 얘네들도 이제 광으로 또 통신하는 그게 있어요. 나그라도 진짜 노이즈의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슈퍼 캐파시터를 쓴 저 외장 전원부도 그렇고 노이즈의 오디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나그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N링크라고 그래서 나그라 DAC로는 또 광으로 연결하는 전용 단자도 있고 SPDI표에서 코엑시얼 하나 딱 있습니다. 심플하게. 볼더 프리앰프하고는 코엑시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A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USB 외장 하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시청의 마지막 곡 마크 브로사드의 그 Cry to Me 해갖고 남자 팝 가수 있거든요. 보컬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When your baby leaves you all alone and nobody calls you on the phone, you feel like crying. Don't you feel like crying? When your baby leaves you all alone and nobody calls you on the phone, you feel like crying. Don't you feel like crying? Here I am, honey. Come on, cry to me. When you're all alone in your lonely room and there's nothing but the smell of her perfume. Don't you feel like crying? Don't you feel like crying? 마지막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거침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윌슨 오디오 더 와트퍼피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에서 남자 배우가 연기를 진짜 멋있게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그 연기력이 묻히는 사실은 연기력으로 평가해 받아야 되는데 잘생긴 걸로만 부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얘가 윌슨에서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기념비적인 모델을 열심히 만들었다 하기에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절대적 성능이 너무도 뛰어난 그래서 오히려 더 와트퍼피라는 이 모델명이 얘가 갖고 있는 진짜 실력을 그냥 50주년 기념 모델로 그냥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진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냥 윌슨에서 별도 모델로 딱 발표를 했으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휴일날 이렇게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